중국 과학자들이 달 토양에서 물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산하 닝보 재료기술공학연구소 등 연구팀은 2020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물 추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달 토양 광물이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에 노출된 결과 대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소는 가열되면 광물 속 산화철과 반응해 철분과 많은 양의 물을 생성합니다. 특히 온도가 섭씨 1000도를 넘어가면 달 토양 자체가 녹기 시작하면서 물이 증기 형태로 방출됩니다. 연구팀은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등 기술을 이용해 달 토양을 연구한 결과 달 토양 1g이 약 51에서 76mg의 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왕진창 닝보 재료기술공학연구소 교수는 8월 22일 이는 달 토양 1톤이 50리터가 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50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수는 물론 작물 재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오목거를 통해 햇빛을 집중시켜 달 토양이 녹을 때까지 가열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부산물로 생산되는 철은 달에서 전자장비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녹은 달 토양은 기지 건설 자재로 사용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은 매우 실용적이며 미래 달 연구기지와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설계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술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속 달 탐사 임무에서 추가적인 타당성 검사가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2020년 중국 젊은 과학자 그룹이 창간한 영어학술지 더 이노베이션에 게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은 실패했다. 로켓은 발사 전에 50% 이상이 파괴됐고 드론은 모두 격추됐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8월 25일 오후 군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앞서 이날 이른 새벽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자 헤즈볼라는 320여 기의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2006년 7월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를 계기로 발발했던 전면전 이래 양측 간 최대 규모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헤즈볼라가 날려보낸 로켓과 드론은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국경을 넘어온 로켓은 210발, 드론은 20개에 불과했고 대부분 아이언돔과 이스라엘 전투기 및 헬기 요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아이언돔은 70km 이내에서 발사된 로켓과 미사일, 박격포 등을 요격하는 단거리 적어도 방공망입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 등 인근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등이 날려보내는 300km 이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윗의 돌팔매가 담당합니다. 또 이란, 이라크 등에서 날아오는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은 1990년대부터 배치된 에로 방공망의 몫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 가볍고 빠른 에로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밖에 대기권 밖 고도 100km 이상에서까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에로3도 최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현재 지중해와 홍해에 강력한 레이더 방공망을 갖춘 이지스함을 파견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의 대규모 이스라엘 공습 때는 직접 방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발진시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직접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군이 내년 5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가운데 우길 승천기 형상의 자위 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 관함식 예산 40여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 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이나 해군 창설 80주년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방위산업 전시회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과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입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초청 대상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호주 등 우방 및 방산 협력국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을 포함한 수십 개국이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사열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해군이 국제 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습니다. 1998년과 2008년에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때는 자위 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청 대상이었지만 우길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우길기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 때 우길기 형상의 자위 함기를 개항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 함기를 개항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 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의 자위 함기 개항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는 우길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 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자위 함기 개항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